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분당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살아가는 60대 초반 남성입니다. 저도 젊은 시절엔 남들처럼 꿈도 많았지만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서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젠 오랜 시간이 흘러 자식들을 키우고 어느덧 자수성가에 마련한 작은 가게에서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된 일도 많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었죠. 제겐 누구보다 믿고 아낀 아내와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의 행복을 위해 저 나름대로 정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며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제 헌신이 어느 순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언젠가부터 점점 더 물질적인 여유를 원하게 되었고, 아들은 대학 진학 대신 자영업을 하고 싶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결정이라면 항상 존중하려 했지만 이번엔 그리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 낯선 남자로부터 믿기 어려운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가족을 위해 희생해왔다고 자부해왔지만 이제는 그 노력들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오늘은 이 가정 속에 숨겨져 있던 깊은 비밀이 어떻게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다면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자라온 집안은 참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병약하셨고 아버지는 항상 바깥일로 집에 잘 들어오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장남이라 어렸을 때부터 동생들을 챙겨야 했고 조금이라도 집에 보탬이 되겠다고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춘기 시절엔 친구들과의 우정이나 학창시절의 추억을 즐기기보다는 집안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더 급했죠. 그래도 저는 언제나 가족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겐 가족이 곧 저의 전부였으니까요. 시간이 흘러 2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전 열심히 모은 돈으로 한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곳에서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제 아내는 젊고 활기찬 간호조무사였는데 환자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씨가 참 예뻐 보였습니다. 저와 아내는 서로의 진심을 믿었고 어렵게 돈을 모아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전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참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그때는 저희 둘 다 꿈이 단순했거든요. 한 번이라도 부유하게 살아보고 싶다는 욕심보단 그저 아끼고 검소하게 살면서 작은 행복을 하나씩 채워가길 바랐습니다. 결혼 후 저는 제 손으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고 싶다는 일념으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새벽 시장에 나가 식재료를 사고 가게가 문을 닫을 때까지 쉴 틈 없이 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열심히 살다 보니 어느덧 자리를 잡아 저희 식당도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조금씩 저축도 할 수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집까지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뿌듯함은 말로 다 못할 겁니다. 저는 가족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아들, 딸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정말 제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처음 안았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작고 여린 아들을 품에 안으며 내가 너만큼은 꼭 잘 키워보겠다는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려고 애썼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모습을 늘 응원하며 함께 가정을 이끌어갔습니다. 둘이 함께 키운 아들, 딸은 무럭무럭 자랐고 고등학교까지는 나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낡은 물건도 아껴 쓰고 검소하게 생활하던 아내가 새 옷을 사고 고급스러운 물건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열심히 벌어서 아내를 위한 작은 선물 하나쯤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아내의 생활비 요구가 점점 늘어나면서 걱정도 커져갔습니다. 그저 일상의 피로 때문이라 여기며 아내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면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도 성장하며 저에게 고민거리를 안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아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자영업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당시 저는 여러 감정이 엉켰습니다. 어렵게 번 돈으로 마련한 자금을 생각하면 아들이 대학에 진학해 좀 더 안정된 길을 걷길 바랐지만 결국 아들의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길을 찾고 싶다는데 아버지로서 말릴 수는 없더군요.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선택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흘러가는 줄만 알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고 저는 아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을 보상받고 싶은 마음이겠거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희생이 물거품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평온했던 제 삶에 어느 날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 아들이 사실은 제 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치 땅이 꺼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일까? 그런 불안한 마음에 혼자서 많은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후 가족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밀리에 친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제가 느낀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걸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도 들 정도였습니다. 제 모든 희생이 과연 의미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생활비 요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저와 아내 사이에 갈등이 잦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서로를 위해 한 푼이라도 아끼던 사이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는 명품 가방이나 고급스러운 옷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여태 고생한 아내가 이제라도 조금 편해지고 싶은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점점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아무리 식당에서 돈을 벌어도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도 어느 날 저에게 뜻밖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자영업에 도전하겠다는 거였죠. 아들은 의외로 고집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렵게 번 돈으로 어떻게든 마련한 학자금을 포기하고 아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을 지켜봐야 하다니요. 하지만 자식을 위해 힘껏 밀어주고 싶었습니다. 스스로 일어서는 모습을 보고 싶었기에 저는 결국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대학 대신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며 아들이 새로운 길을 걷는 모습을 응원했습니다. 그렇게 일상이 흘러가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혼자 정리하고 있을 때 중년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남자는 갑자기 아들이 당신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으며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정신이 멍해지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남자는 사실을 알고 싶으면 연락하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제 손에 쥐어주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식당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고 스스로 부정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남자의 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은 이미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걸 혼자 품고 있기에도 너무 버거웠습니다. 저는 결국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괜한 일이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매일 밤이 괴로웠습니다. 만약 그 남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제 삶은 무엇이었나 싶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그 모든 게 거짓말이라면 도대체 저는 뭘 믿고 살아왔나. 하루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버티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결과가 나왔고 제 아들은 제 친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것 같았고 속이 텅 빈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진심을 다해 사랑한 아들이 사실은 남의 핏줄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믿을 수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진실 앞에서 허탈하고 비참했습니다. 잠시 후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음날 아내를 마주하며 너무나도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한테 숨기고 있는 게 있지 않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는지 결국은 숨길 수 없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습니다. 아내는 결혼 초 제가 집안을 위해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았을 때 한순간에 실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실수가 우리 아들의 출생 비밀을 감춘 시작이었다는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껏 함께 웃고 울며 살아왔는데 그녀가 그토록 중요한 진실을 저에게 숨기고 있었다니 아내의 고백은 제 모든 신뢰를 산산이 부숴버렸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있는 동안 제 안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번갈아가며 솟구쳤습니다. 지금껏 제 삶은 아내와 자식들에게 바쳐온 것이었는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든 가족을 지켜보려고 했던 제 노력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잃고 있던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물었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아내는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에도 저는 이제 아무런 연민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와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 남은 것은 배신감과 참담함 뿐이었으니까요.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는 것이 그동안 제게 행복을 가져다준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제안하며 말했습니다. 여기까지야. 내가 더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아내는 그 말을 듣고도 반박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일어난 후에도 저는 아들 곁을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저와 혈연으로 이어진 사이는 아니지만 아버지로서 그의 모든 것을 책임져 왔으니까요. 그 아이는 제게 그저 아들이고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다음 날 아들을 불러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잠시 당황한 듯 했던 아들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비록 이 비밀이 밝혀지며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제겐 이제라도 저를 지지해주는 아들이 남아있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함께해온 세월이 너무나도 길었고 저마다의 희생이 있었던 것 같아도 결국 그 모든 시간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내와 대면한 뒤에도 마음속엔 끓어오르는 분노와 씁쓸함이 남아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걸고 달려왔던 제가 가장 아끼던 아내에게서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갈등 사건은 이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아내와 이혼 서류를 정리하는데 예상외로 그녀가 쉽게 합의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는 그간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지금 와서 이혼을 한다고 뭐가 달라지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참을 수 없었습니다. 뭐가 달라지냐고. 내게 평생 감출 생각을 했던 그 비밀이 밝혀졌는데 달라지지 않을 게 뭐가 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내는 당황한 듯 눈을 피하며 그저 당신과 아이들이 행복하길 바랐던 거야. 라고 말했지만 그 변명은 더 이상 제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두 번째로 터진 사건은 바로 재산 문제였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저와 함께 쌓아온 재산에 대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제출하기 직전까지도 서로의 의견이 달라 쉽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그간 저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힘들게 일한 건 사실이었으니 마땅히 가져갈 몫이 있다며 완강히 나왔습니다. 나는 내가 그런 욕심을 낼 줄 몰랐다 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아내는 도리어 나도 당신과 같이 힘들게 살아왔는데 왜 내가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되는 거야? 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에게서 본 것은 과거의 아내가 아닌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 갈등이 터진 것은 아들 문제였습니다. 아들은 제가 아내와 이혼을 결정한 이후부터 급격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들은 비록 혈연으로 연결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의 사랑과 희생을 받으며 자란 자식이었기에 누구보다 저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아무리 친부가 아니더라도 제가 아버지와 평생 함께 할 수 있겠죠? 그 말에 제가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내게서 멀어질 생각이 전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제게 미안해하고 자책하는 모습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자 저도 모르게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모든 갈등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내는 재산 분할 문제에서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 했고 제 마음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매일 밤 문득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내내 열심히 일만 하며 살아온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믿어온 가족에게서 배신당한 상처는 깊었고 아내와의 협의 과정은 갈수록 치열해졌습니다. 저는 마음의 무게가 더해질 때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을 만큼 피곤해져 갔습니다. 하루는 아들과 단둘이 식사를 하며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의논을 했습니다. 아들은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듣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내리셔도 옆에 있겠습니다. 저도 이 상황이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저는 아버지의 자식입니다. 그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저를 아버지로서 존경하고 있었고 저 또한 그 아이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는 서류 작성이 마무리된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함께한 시간들이 있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후회할 수도 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었고 아내와의 대화는 더 이상 제게 어떤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하고 마침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에겐 남은 가족이 아들뿐이었습니다. 아내와의 기억은 아프게 남았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게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고난이라도 이겨낼 자신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아버지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함께 살아가자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희망이자 위안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듯 했지만 이혼 후에도 저는 쉽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해온 긴 세월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누르고 있었고 그동안 제 인생을 전부 바쳐온 가족이 한순간에 달라져 버린 충격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온 힘을 다해 걸어가던 그 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혼자 남겨진 집에서 문득 과거를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악착같이 일하며 웃음과 눈물을 함께했던 그 많은 날들이 마치 어제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나도 참 열심히 살았는데 스스로에게 이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이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내 아들 방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아들과의 여러 추억이 깃든 물건들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며 애써 웃어 보였지만 제 표정이 그렇지 않았는지 아들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잠시 주저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제게 모든 걸 주셨다는 거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와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해하고 또 저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의 대화는 저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비록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는 아니지만 우리 사이에는 누구보다 깊은 유대가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아들에게는 비밀이 밝혀진 뒤에도 전혀 미움이나 원망의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은 저를 위로하려 애쓰며 제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해 주었고 그 마음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아내와 있었던 일을 마침내 정리하고 식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멀리했던 단골 손님들에게 다시 연락을 돌리고 함께 해왔던 직원들에게도 속사정을 얘기하며
다시금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와 아들은 식당의 미래를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씩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이번엔 아버지 혼자 책임지실 필요 없어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동안 혼자 버텨온 세월이 떠올라 마음이 아릿하면서도 이제는 새로운 삶의 동반자가 곁에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식당을 새로 꾸려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들이 곁에 있기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과거와 달리 더욱 열정적으로 일을 도우며 제게서 배운 것들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가 아내와 관련된 일에 대해 잠시 회의적인 말을 꺼냈을 때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저는 아버지와 함께 할 거예요. 그 말에 저는 다시금 각오를 다졌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기억은 이제 마음 한켠에 묻고 아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결국 제게 남은 건 아들과의 유대감과 함께 이루어갈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아내와의 인연은 비록 끝났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곁에 있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걱정 말고 우리 함께 가자. 아들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린 시간과 배신감으로 아팠던 제 가슴은 이제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손을 맞잡고 식당 문을 다시 열며 저 또한 다시금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저는 가족을 위해 다시 일어설 겁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기억은 남아있지만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아들의 미래가 밝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그동안의 상처를 조금씩 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한 식당 일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 속에서 작은 행복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내와의 시간은 이제 제 과거 속에 자리하게 되었지만 덕분에 깨달은 점도 많았습니다.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은 경험은 너무나 쓰라렸지만 그 아픔을 통해 제게 남은 진짜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아들과 함께 겪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일지 지금은 다 알 수 없지만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옆에서 저를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해주었고 저 또한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겁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일이 지나간 시간 속에서 아프지만 소중한 배움이 되어 우리 부자가 더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지만 저는 그 아픔을 통해 더욱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끝에서 진정으로 남는 건 결국 나와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눈 사람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남겨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 힘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도 행복하고 평화로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